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뭘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뭘 먹을지까지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런 작은 선택들이 아니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결정들입니다. 연인과의 미래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지 말지 결정할 때처럼 말이죠. 이런 중요한 순간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선택지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지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별을 선택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연인은 나름대로 좋은 점들이 많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들도 눈에 띄죠. 함께 있으면 편안하긴 한데 가끔은 지루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런데 헤어진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관계를 계속 이어가더라도 문제점들이 해결될 거라는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혹시 지금 연인이 나에게는 최적의 파트너인데 내가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부동산을 알아보실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결정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더욱 신중해집니다. 한쪽은 경치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데 문제는 바로 옆이 지하철이 다니는 곳이라 소음이 심각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다른 쪽은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인데 뭔가 밋밋하고 재미없어 보이죠. 게다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매일 출퇴근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확실해서 결정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완벽한 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게다가 집값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서 한번 잘못 선택하면 몇 년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제안받은 회사는 연봉도 높고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업무 강도가 엄청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종종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과연 그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반면 지금 직장은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워라밸도 괜찮은 편인데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고 급여 인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대로 계속 있으면 10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것 같다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봐도 의견이 제각각이라 더욱 헷갈리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도전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안정이 최고라고 하니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선택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선택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된 걸까요?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자신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선택의 고통은 대부분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결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선택지들이 사실 꽤 괜찮기 때문이죠. 만약 한쪽은 완전히 형편없고 다른 쪽은 확실히 좋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문제는 어떤 걸 선택해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낙관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택지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면들을 상상해보는 거죠. 현재 연인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면 분명 축하할 만한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죠. 서로의 장점들을 재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 역시 지금 연인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새로운 경험과 감정들을 선사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만나는 설렘도 다시 느낄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기회도 생기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근처 집을 선택한다면 출퇴근이 편해서 여가 시간이 늘어날 거고 주변 상권도 발달되어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할 겁니다. 소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수도 있고 방음 시설을 보강하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조용한 동네를 선택한다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숙면도 취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만큼 운동량이 늘어날 수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 독서나 취미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선택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환경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직업 선택에서도 어떤 길로 가든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새 회사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을 테고요. 비록 힘들겠지만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높은 연봉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겨서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죠. 선택 자체보다는 선택한 후의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관적인 시각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비관적인 관점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해요.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아쉬운 부분들이 생긴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선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현재 연인과 계속 사귄다면 언젠가는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은 비슷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고요.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떤 연인을 선택하든 실망스러운 면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한계를 미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죠.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역 근처를 산다면 소음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서 복잡할 수도 있고 주차 문제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동네를 선택한다면 교통이 불편해서 매번 이동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늦은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을 선택하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집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런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집을 찾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디로 가든 나름의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새 회사에서는 업무 강도가 세서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거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지금 회사에 남아있다면 발전이 더딘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동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완벽한 직장이란 애초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 각각의 단점들을 감수하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죠.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선택의 고통은 대부분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 때문이에요. 혹은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게 끝장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 인간의 적응 능력은 생각보다 뛰어나거든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느꼈던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몇 시간씩 고민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린 결정이든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 선택이든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자체보다는 선택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핵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한 길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완벽한 선택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한 답이 없다면 빠른 결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